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셰르파의 이행곤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9일 금요일 밤 9시 37분입니다. 오늘은 노코드 자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이야기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제 유튜브 피드에 이런 주제가 자꾸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많이 접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제가 하는 일도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업가의 마케팅 자동화 환경을 세팅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원래 관심도 있었고 말이죠. 실제로 저는 비즈니스 셰르파를 운영하는 현재에도 자동화라는 시스템을 원활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팅도 제가 직접 했고요. 필요할 때마다 자동화 루틴을 만들어서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자동화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노코드 자동화를 실현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와, 저거 대단하다라고 무의식 중에 환호하기보다는 과연 이 자동화라는 게 무엇이고 왜 나한테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방송으로 남겼던 대단한 것을 보았을 때 와,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했지? 라는 쪽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저 사람은 저걸 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게 자기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 노코드 자동화라는 거를 한번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노코드 자동화 과정들을 보면서 왜 가슴이 뛰고 왜 대단하다고 여기고 또는 왜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자동화는 별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사람이라면,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 편하게 자기 일을 해내고 싶고 편하게 하면서도 성과는 그대로 낼 수 있거나 아니면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을 바란다고 생각해요. 그런 심리 안에서 자기의 욕망을 구현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저는 그게 모두 다 자동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꼭 노코드 자동화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부터 F까지의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업무 영역에서는 이 코드 자동화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프로그램 자동화가 더 적합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업종에서는 그런 현장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걸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업종들도 있잖아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해서 당사자인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A부터 F라는 그런 일이 흘러가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역시 저는 자동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의 노코드 자동화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는 코딩을 직접 짜서 해야 했던 그런 자동화 업무들을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건 그냥 옛날의 고급 기술들이 이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대중화되었다 정도 의미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의미가 아예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그 정도의 의미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컴퓨터라는 게 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집안에 컴퓨터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그게 스마트폰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들도 원래는 거대 자본이 들어가 있는 레거시 미디어, 즉 MBC나 KBS나 SBS 같은 그런 큰 방송국에서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PD들이 할 수 있었던 영역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저만 해도 2014년에 스윙 댄스 문화를 기반으로 한 그런 미디어나 콘텐츠를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그때가 2014년이에요. 그때 제가 아이패드에 있는 아이무비로 편집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구나 라는 걸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더욱 쉬워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노코드 자동화라는 게 그 전에는 내가 어떤 일을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할 수 있는 업종이 있었다면 그 일 중에 일부를 자동화를 하려면 개발자를 고용하고 그리고 그 개발자한테 시간과 돈을 투입해서 코드를 짜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게 불편했던 점은 뭐냐면 기획자가 뭔가 수정을 요청을 할 때 개발자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라는 게 단점 아닌 단점처럼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코드를 짜지 않아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서비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획자가 조금의 학습만 하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스스로가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 기술 자체는 대단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물론 이 온라인 자동화 툴, 메이크나 제피어로 대표되는 이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야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내가 이 기술을 왜 써야 되는지 보다는 이 기술 자체를 더 잘 활용하는 것에 현혹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페이스북이 새로운 인터넷 환경 시장을 열면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시장이 있었죠, 과거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발자의 가치가 다시 발견되고, 그리고 동시에 개발자들의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었죠. 그때 저도 스타트업 뽕에 좀 많이 빠져서 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을 했었는데요. 실패했었으니까 후회스러우면 후회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것도 지금의 제 모습을 만들어준 경험들이니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웠던 거는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현혹되지 말자. 그러니까 본질을 보고 노력을 해야 하지, 와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정말 대단하다. 이런 피상적인 것에 매료돼서 거기에 파고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그렇게 매료돼서 그 기술을 파는 순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요. 고객이 어떤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A란 기술이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반대로 A란 기술에 제가 매료되어서 그 기술을 파다 보니 이 기술을 이용하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네, 저런 것도 만들 수 있네 하면서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으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 시간, 에너지, 돈 쓰고 시장에 내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코드 자동화 제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활용이지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코드 자동화에 대해서 특히 메이크를 점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메이크를 이용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아주 신박하게 이용하시는 기획자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영상은 보면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있고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쉐르파는 어찌됐든 간에 온라인 비즈니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업가 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는 꼭 필요한 게 콘텐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시스템을 꼭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게 자동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자동화 과정에서 제피어보다는 메이크를 사용하는 게 더 낫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메이크를 이용해서 콘텐츠 생산 자동화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생산성이 정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만 해도 제가 콘텐츠 초안을 5개 정도 써가지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들에 업로드를 했는데요.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조금만 다듬으면, 원래는 제가 쓰려고 만든 콘텐츠 생산 시스템인데 조금만 손보면 이제 콘텐츠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부분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기 직전인, 원래 엔진을 처음 돌릴 때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초안 작업을 하실 때가 제일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인간지능 콘텐츠 초안 작성 서비스를 지금 무료 베타 테스트 버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메이크로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구현했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초안을 1차 생성하는 것은 챗GPT와 클로드를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8년차 에디터인 제가 직접 휴먼 터치를 해서 주제가 맞는지,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거래 구조는 괜찮은지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 직접 손 봐서 이제 납품하는 거죠. 그죠? 요청하신 분에게 보내드리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노코드 자동화가 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리고 제대로 작동하는 게 맞는지가 궁금하신 분은 제 고정 댓글에 인간지능 초안 에디터 이 서비스 링크를 제가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번까지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퀄리티도 저는 괜찮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쓰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쓰셔도 되고요. 네. 그런데 본인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 콘텐츠 생산성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꾸준히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 안에는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뭐 얘기도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이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과정들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시간을 내서 만들어 보는 노력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사진을 찍으러 홍대를 하루 종일 나가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보는 업무를 어제 거의 못 봐서 오늘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글도 쓰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지능 초안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그런 고객분이 계셔서 그분의 글도 써서 보내드리고 이런저런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별것 아닌 회고 라디오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내용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콘텐츠를 좀 편하고 빠르게 보고 싶으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9시 55분이 되었네요. 네, 편안한 금요일 밤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베이스 캠프를 맡고 있는 수석 비즈니스 셰르파 이행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